안녕하십니까. 제11회 서울 디지털 포럼 2014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는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말 같은 걸 막 타고 달리는 약간 코믹한 광고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국내 배달 음식 주문업계 대표 주자입니다만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입니다. 김봉진 대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김봉진 대표라는 분은 나 자신을,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을 믿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창의적인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40이 되는데요. 빡빡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다니니까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나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혹시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을 벌긴 버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사진작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게 됐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5개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유한 지 단 하루 만에 좋아요가 9,000개가 눌려졌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900개 이상, 그 다음에 공유가 500개 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별로 대단하지 않나요? 예. 이런 광고는 어떤 광고였냐면요. 바로 이런 광고였어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 공감하시나요? 예. 바로 제가 오늘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 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예. 이 광고를 만들었더니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희들이 다 태그가 됐어요. 김경희, 최경희, 박경희 이런 분들이 다 태그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왔는데 저는 이런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광고의 광고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내 주변에 있는 치킨집이나 중국집을 쉽게 찾아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재작년에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누적 다운로드 1000만도 돌파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밝은 산의 후예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짜장면이나 치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배달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재미있게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고 희화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유의가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IT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머그컵도 만들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맛 나는 맥심 커피도 만들어 보게 됐고요. 네. 16기가짜리 USB도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다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에코백도 만들었습니다. 넌 나의 든든한 백, 난 너의 든든한 백. 그리고 안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학생들용으로 만든 파일첩이에요. 예.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제품을 재미있게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양말입니다. 오늘 또 제가 신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오른발이라고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채도 만들어 보고요. 이건 신용카드 케이스예요. 네, 덮어놓고 긁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까먹지 말자 포스트잇이에요. 우리 엄마 생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볼펜인데요. 볼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도 언젠간 쓸 때가 있겠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이거는 돗자리인데요. 앉으면 내 땅이라는 돗자리예요. 예. 이 제품은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거는 이미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살 빼려면 국물은 양보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참 고소한 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요물이라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저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포스터를 굉장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는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타이포그래피처럼. 그래서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영어 포스터에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런던 보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만들어 본 이런 재밌는 포스터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애 중이면 좋겠다라는 포스터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만 자라겠습니다. 이런 포스터고요. 이런 이런 포스터도 있고요. 이거는 SNS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십니까? 라고 아이디어 공모를 했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됐는데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줘. 이런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작업물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작년에 코리안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이덴티티 분야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상은 작년에 모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작업을 통틀어서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걸로 배달의 민족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창의적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굉장히 자유롭고 널브러져서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을 할 것 같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조직인 아이데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회의를 할 때는 제3자가 그 회의석상에 들어갔을 때 누가 보스인지 모르게 하라. 예, 동감하시나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누가 보스인지 모르겠죠. 사실은 무릎 꿇고 있는 저 친구예요. 양말 벗고 누워있는 친구들은 인턴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디자인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게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창의성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발휘되는가? 이것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것 이상의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에서 시작되는 자신감인데요. 이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오늘은 저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모두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돈의 제약도 있고요, 리소스, 인력에 대한 제약도 있고요, 시간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더 멋진 작업물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합니다. 나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돈이 정말 풍부하게 무한정으로 나한테 지워졌다면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으로 창의적인 작업물들은 사실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반대로 창의성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창의적 제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약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제약을 만들어내고 그 제약을 계속 이겨냄으로써 그 창의성을 일깨울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쉽지만 어려운 디자인이 뭐냐면요, 명함 디자인이에요. 이미 포맷이 너무 많이 정해져 있고요, 사이즈가 제약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명함인데요, 저희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명함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명함은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하고 이름만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명함을 받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죠. 예, 예, 강남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국회에 출마하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이 명함을 보고선 다들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하나 훈련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잡지 광고예요. 이제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 매거진에 광고를 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월간 디자인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그래픽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우리도 그 정도 그래픽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들
얼마나 이렇게 더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에서 우리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잡아본 게 이미지를 다 드러내고 카피 하나로 한번 광고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 이렇게 광고 시안을 잡아가지고 담당자에게 보냈더니 담당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시안 맞냐고, 최종 파일 맞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런 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프로젝트를 잡지 테러 캠페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하고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잡지에는 디자이너들이 보기 때문에 잘못 구한 디자인 때깔도 좋다 이런 것도 해봤고요. 이거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국회의원들만 보는 잡지예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여성중앙이에요. 경희야 넌 먹을 때 제일 이뻐. 아까 나왔던 그 카피는 이 잡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굿모닝 팝스에서 치킨, 네, 체킨인 거죠. 여기서 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약이 있는데요. 일단은 광고를 우리가 광고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먼저 입금을 시키고요. 아이디어도 없는 상태에서 입금을 시키고 그 날짜까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은 뭐가 있냐면요. 잡지는 모두 타겟이 있어요. 여자가 보거나 디자이너가 보거나 어떤 남자들만 보고 마초 근성으로 있는 남자분들만 보거나 이런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에 맞춰서 배달 음식에 관련된 카피를 뽑아낸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음 거 보시죠. 시내 21 복날은 간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요. 개발자들만 보는 사이트 잡지죠. 먹을 땐 개발자도 안 건드린다. 이거는 월간 윤종신이에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먹던 치킨.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객석에 이건 좀 어려웠어요. 객석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레안 치킨 이렇게도 풀어봤습니다.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이건 웨딩 잡지예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하고 일했던 친구들이 참 이런 얘기해요. 너 요즘에 디자인 진짜 쉽게 한다. 어떻게 막 디자인을 막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화가가 한 분 계셨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 티치아노라는 화가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티치아노가 그 귀족에게 그림 한 점을 의뢰를 받아요. 그래서 단 10일 만에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청구했는데 당시에 엄청난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요. 수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귀족이 완전히 화가 납니다. 아니 10일 동안 그림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액을 청구하다니 이런 사기꾼 같은 X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티치아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제가 10일 동안 그린 그림만 생각하고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보지 않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성도 수련과 훈련을 기반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6년 전, 7년 전에 훈련했던 방식이에요. 네이버에 오픈캐스트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와 영상들을 하루에 8개씩 모아서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한 3달은 해보자. 그러니까 3달 정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때도 있고요. 회사에 갑자기 철야를 해야 될 일도 생기고요.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술도 마실 일도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더니 이제 이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75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얻어진 거는 돈도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예도 없죠. 이걸 했다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얻었던 거는 아주 밀도 높은 작은 자신감들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속 해낼 수 있겠다. 외적 보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755일 동안 다른 친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이트와 영상을 제가 계속
모았으니 제가 얼마나 스스로 트렌드에 민감해졌겠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이런 서비스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서 만든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한번 실험해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걸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달력이에요. 모두 이런 탁상 달력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탁상 달력을 제가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달력을 하루를 지우는 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루를 지우고 하루를 지웁니다. 그런데 이 달력을 지울 때 제약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한 칸씩만 지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며칠 정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3달 동안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라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도 높은 아주 작은 자신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3개월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면은 3개월을 더 해보시면 뭔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자신감은 첫 번째로 그 자신감은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에요. 이거는 겁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발상을 할 때 탁 나오는 자신감이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실행할 수 없으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련을 통해 쌓은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은 겁을 이겨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약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일깨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약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한 번씩 계속 해보세요. 꾸준하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창의성을 깨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동기예요. 우리는 외적 보상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오르면 게임기를 사주겠다. 회사에 오면은 KPI,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적 보상은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목표에 의해서 동기를 발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천인데요. 이 사소한 실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무엇을 해나가면서 쌓게 되는 것이에요. 사소한 실천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사소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이것을 꾸준히 했을 때 그 안에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일, 아주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의식 저편 밑바닥까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력을 하루씩 지우는 거 너무나 사소하지만 이것을 해냈을 때 큰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작은 성공들이 되고요. 이 작은 성공들이 아주 밀도가 땅땅한 경험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근육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SDF의 큰 대주제인 혁신적 지혜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창의적 자신감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